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조리기능사 시험을 3번 정도 시험을 다시 재응시하면서 나왔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핫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최근에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재응시하면서 나왔던 문제들을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문제가 제출된 문제들을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숙주는 무엇을 싹을 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기가 전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일단 대두도 있었고요. 그 다음 팥이나 이런 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숙주는 녹두로 싹을 틔운다는 거 아시죠? 제가 탕평채 수업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숙주는 녹두를 싹을 틔운 거고요. 그 다음에 청포묵은 마찬가지로 녹두를 묵을 쓴 거라는 거, 그걸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올바른 것이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수분 활성도 크기, 제가 세균이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한 미생물 중에죠. 다음 미생물 중에 수분 활성도의 크기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는 곰팡이가 가장 수분이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세균이 가장 수분이 많아야 살 수 있는 미생물이라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서 세균이 첫 번째고 곰팡이가 마지막, 수분 활성도가 가장 적게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제가 이 문제는 보고 조금 약간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굴비 정식이 5만 원이에요. 일단 굴비 정식이 5만 원이고 이 굴비 정식이 5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이 굴비 정식에서 이 식재료의 원가예요. 식재료의 원가가 35%를 차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식재료의 원가 중에서도 굴비의 가격이 10%가 가격으로 했을 때 얼마짜리 굴비를 사고 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원가나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었는데 제가 문제 많이 풀어본 것 중에서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놀란 것도 있었고 사실 굴비 정식 5만 원이라서 놀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일단 가격을 계산해 볼게요. 5만 원짜리에서 35%예요. 그러면 우리가 35%이기 때문에 재료비만 포함되는 겁니다. 노무비나 임대료나 이런 거 다 빼고 식재료의 원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을 곱하기 0.3으로 곱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0.3으로 곱하시면 17,500원인데 이 17,500원에 몇 퍼센트요? 10%만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싶대요. 굴비 가격이요. 다른 거 쌀의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굴비의 가격만 10%로 차지했을 때 그럼 얼마를 사고 와야 되겠어요? 1,750원짜리를 사갖고 와야 된다는 거. 이거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다 CVT 시험이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계산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얼마든지 그 가격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다 계산을 해보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같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소분 판매가 가능한 음식. 자, 소분 판매가 가능한 음식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벌꿀도 가능하고요. 사실 빵가루도 가능합니다. 빵가루, 벌꿀이 소분 판매가 가능한 식품이라는 거. 주로 문제가 그 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분 판매가 가능한 식품은 그러면 벌꿀과 빵가루라고 기억하셔서 자, 레토르토 통조림 어육 제품 우리 어묵이죠. 소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라는 거. 꿀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탄수화물의 노화예요.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노화가 뭐였죠? 굳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베타화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베타화를 억제하는 방법. 자, 즉 밥이 딱딱하게 굳는 걸 막아주는 방법. 말랑말랑한 떡이 딱딱하게 굳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 또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이 노화를 막아주는 방법이 아닌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유화제를 첨가하며 떡이 굳지 않고 밥이 굳지 않는다는 거. 유화제 첨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 조절. 자, 15% 이하로 수분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룽지는 더 이상 딱딱해지지 않고 식빵은 굳는데 제가 쿠키는 굳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수분
함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조절하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 저장, 마이너스 0도 이하에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떡이나 밥이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하면 황산화제 첨가는 맞지 않는 답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완두콩을 삶을 때 황산구리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아니면 초록색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변한다. 초록색이 좀 더 초록색으로 변한다. 다 올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삶을 때 황산구리 첨가하면 녹색을 고정할 수 있다라는 비슷한 보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소화 방법 중 제가 요거 시험 보면서 3번 정도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 시험 중 문제 중에 이 소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가 자주 봤는데 요 똑같은 문제가 제가 총 3번이 나왔습니다. 자, 소화 방법 중 온도를 낮추어 소화시키는 방법은 자, 보기 질식 소화, 억제 소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정답은 냉각 소화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찜, 스튜 등에 적합한 부위는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태, 양지, 등심, 안심 중에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질긴 부위, 여기 중에서 지금 보시면 질긴 부위가 사태하고 양지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태하고 양지는 둘 다 국거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찜이나 스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양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태가 적합한 부위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붉은살 생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기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붉은살 생선은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특징이 아닌 거니까 정답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붉은살 스튜는 우리가 조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면 가까이 삽니다. 똑같은 바닷물로 했을 때 해수 저 밑에 좀 깊은 바다에서 사는 거는 흰살 생선이고요. 해면 가까이 사는 것들이 붉은살 생선에 해당이 되고요. 꽁치, 고등어 이런 것들이 붉은살 생선의 특징이고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다.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붉은살 생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을 때 제가 뭐가 나왔던 거냐면 해면 아래 산다. 이 보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답으로 골랐었는데 붉은살 생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10번. 밝기를 생각할 때 창에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죠? 면적입니다. 밝기잖아요. 밝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허가가 필요한 업종. 요 문제도 제가 시험 볼 때 꼭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중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식품조사 처리업이라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리기구의 종류와 기능이 잘못된 것은 전에는 요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한식 문제로 바뀌면서 영어가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안 쓸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는 이 영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조리기구기 때문에 한식 문제, 중식 문제, 일식 문제 이제 구분하지 않고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을 씻는 건 세미기고요. 자, 다지기는 건 뭐이겠어요? 여러분들? 다지는 건 차퍼라고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차퍼라고 해서 이 야채를 일정한 크기로 다져주는 거. 그걸 우리가 차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러는 뭐예요, 여러분들? 필러는 껍질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감자 필러 있죠? 우리가 그거를 필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액체급은 블렌더 맞고요. 가위기 그라인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종류와 기능이 잘못 연계된 건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3번. 볶기조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튀김조리 방법, 찜의 조리 방법 요거에서도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볶기는 보통적으로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에서 높은 열로 볶는 걸 우리가 볶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충분하게 조미가 가능하고요. 높은 열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타민 손실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훨씬 더 우리 몸속에 더 잘 들어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독특한 향내가 나서 풍미를 풍길 수 있다. 이런 보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중 볶기조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면 2번 중간에 조미를 할 수 없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 튀김이나 찜조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14번에. 자, 공중보건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제가 공중보건 수업하면서 늘상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공중보건은 절대 치료 사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는 거. 근데 둘 다 나왔더라고요. 개인도 안 되고요. 치료 사업은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방법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유동 파라핀이요. 유동 파라핀의 용도로 알맞는 것은, 자, 여러분들 유동 파라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형제예요. 형태를 분리시켜준다. 지금 여기 형자가 나왔죠? 형태를 분리시켜준다 해서 이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이 허가된 이 이형제는 유동 파라핀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소포제는 뭐였어요? 규소수지였죠. 규소수지가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가된 소포제였고요. 뭐 껌 기초제는 뭐 초산 비닐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팽창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이스트라든가 BP라든가 뭐 소다도 마찬가지죠. 팽창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유동 파라핀의 용도로 알맞는 것은 하면 이형제라는 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식중독의 신고기간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1시간, 1일, 일주일. 이것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지체 없이 신고기간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바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자, 다음 중 생선에 들어있는 비린내 효소. 자, 요거 여러분들 분명히 헷갈릴 수 있어요. 항상 제가 생선 비린내 하면은 여러분들 TMA라고 해서 트리메틸 아민만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요 트리메틸 아민은요, 우리가 코로 맡는 그 냄새 성분이에요. 그러면 생선 안에 들어있는 이 효소는 뭐냐? TMA가 아닙니다. TMA가 아니라 트리메틸 아민 옥사이드가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우리 코로 나타나는 환원되는 냄새가 바로 산화돼서 나는 냄새가 TMA인 거고요. 생선 안에 들어있는 효소는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트리메틸아민과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뭐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거 보고문제 나왔을 때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유통기한의 정의. 자, 유통기한 정의 보시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유통기한 지났다고 음식을 못 먹는 걸까요? 아닙니다. 혹시 집에서 냉장고 열었는데 우유가 뭐 유통기한이 지나 있거나 두부 같은 건 유통기한 지나 있어요?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뭘 검사해야 되겠어요? 관능적으로 검사해야죠. 냄새를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려야 되는 음식은 아니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일의 향기 성분. 자, 뭐 이게 문제가 복숭아, 사과, 뭐, 이 과일 등에서 나타나는 향기 성분은 무엇인가라고 보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에스테르라는 거, 요거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 중, 이거는 한식 문제에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불을 사용하는 메뉴는, 불을 사용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북어 보풀하기 안 쓰죠. 육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궁중 요리 중에 어체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체 요리는 그 생선살을 익히는 요리거든요. 그래서 불을 사용하는 요리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주 이것도 한식 문제였습니다.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하고 그 실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쉽게 푸실 수 있었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육구이, 오징어 볶음, 도라이 생채, 구이 두부찌개 나왔는데 혹시나 여기 보기 문제 만약에 더덕 생채가 메뉴가 나왔다면 사실 지금 기능사 품목에서는 더덕 생채에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덕 생채가 나왔다면 걔도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22번. 방자구이의 조리 방법. 자, 이 방자구이 뭐였습니까? 소금을 사용한 구이 방법을 우리가 방자구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3번. 다음 중 소독 효과가 가장 낮은 것.
그죠? 지금 세척력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소독의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소독력이 가장 효과가 낮은 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 크레졸, 알코올, 석탄산, 중성세제 중에 가장 낮은 건 뭘까요? 자, 중성세제는 세척력이 있는 거지 소독력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성세제가 소독 효과가 가장 낮은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생선 튀김의 온도로 적합한 거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튀김의 저온이 몇 도예요? 160도에서요. 180도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실기 시간에도 굉장히 이걸 많이 말씀드리는데 딱딱하고 오래 익혀야 되는 거는 160에서 170 사이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꼭 안에까지 심지까지 안 익고 빨리 익는 애들, 금방금방 익는 애들은 180도에서 튀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생선살, 지금 여러분들이 생선튀김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생선살튀김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까요? 아니면 사실 여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니까 그거를 버려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160에서 180이기 때문에 200도하고 190은 아니에요. 200도하고 190도에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갈색이 납니다. 익기도 전에 겉면이 타버려요. 그래서 200도하고 180은 190은 아닌 거고요. 자, 160하고 180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선살은 육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익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고기 익히는 것만큼 오래 익히지 않아요. 그래서 180에서 튀기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 여기서 만약에 새우라고 문제가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도 적합한 건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양파를 가열하면 단맛이 나는 성분. 제가 요거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제가 또 나왔더라고요. 프로필 메르캅탄이고요.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저희 딸이 시험을 봤었는데 요건 저희 딸 시험 중에서는 고구마를 가열하면 단맛이 나는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가열하면 단맛이 나는 성분 키토 아미노산까지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기책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다음에 개정할 때는 이 문제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양파를 가열했을 때 단맛이 나는 성분 프로필 메르캅탄이고 고구마를 가열했을 때 나는 성분은 키토 아미노산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구조로 옳은 것은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보기 중에서 공공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꼭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 체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이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선택해서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거고요. 공공적으로 일어나는 부조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정답은 의료급여입니다. 자, 28번 볼게요. 식품의 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리법이 아닌 것은 요게 나왔었는데 보기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요. 고기를 센 불에서 굽는다. 그래서 육즙을 관둔다. 마찬가지죠. 음식을 구워서 향미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뭐 고온에서 기름에 튀긴다.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제가 보기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정답이 아닌 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빵을 구우면 향이 나지만 사실 찌거나 전자레인지 조리했을 때 빵의 향미가 충분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향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조리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땐 바로 1번 빵의 조리 시간을 위해서 찌거나 전자레인지를 위한 조리 방법은 향을 위한 조리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번. 아이스크림 안정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물 아니고요. 여러분들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이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에 젤라틴이 들어가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드가 아니고요. 크림이에요. 투게더나 뭐 이런 거 같이 아이스크림 안정제. 여기에는 젤라틴이 살짝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정제로 옳은 것은 하면 젤라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만약에 유화제가 나오셔도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안정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문제에서는 유화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유화제가 보기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젤라틴을 골랐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보셨는데 유화제라는 보기가 있었다면 얘도 아이스크림 안정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죠. 자, 효소의 기질식품으로 틀린 것은 요거 비슷한 문제가 앞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험을 하루에 2개를 봐서 요 문제가 2번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규소수신 소포제 맞았고요.
초산 비닐 수지는 껌기초조가 맞았습니다. 유도 파랑피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형제였습니다. 형태를 분리시켜주는 그 제품이라고 해서 이형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도 파랑피는 팽창제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죠. 자, 식초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들 식초는 생산사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백질 응고가 맞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우엉하고 연근에 이게 적합해 되면 여러분들 우엉하고 연근 색소는 플라보노이드예요. 플라보노이드 색소입니다. 자, 이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산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외우시려면 제가 치킨무 외우시라고 해요. 치킨무나 동치미를 생각했을 때 약간 새콤한 맛이 있는데 무의 색깔을 보시면 어때요? 하얗잖아요. 이 플라보노이드의 색소는 식초를 만나면 오히려 색깔이 훨씬 더 하얗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식초의 기능을 옳지 않은 것을 했으면 우엉과 연근을 산화시킨다. 정답이 아닌 거죠. 색깔을 희게 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수분활성도란이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수분활성도 이게 우리가 책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저는 보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수분활성도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에 대한 그 수증기압의 비율이다. 뭐 이런 식의 나열이 돼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보기는 기억이 조금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정답을 제가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활성도의 뜻에 대해서 이 수증기압의 비율이라는 거, 수분이 식품 안에 존재하는 식품이 충분하게 말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2번의 문제에 대한 거 보시면 되고, 자, 당지로 감미도 순서 제가 항상 강조했었어요. 제가 다 외우진 못해도 뭘 두 가지를 외우라고 했냐면 과당과 맨 마지막에 유당이죠. 과당하고 유당 정도는 무조건 외우시라 했어요. 왜냐면 이 당지류 감미도의 순서를 봤을 때 바로 빈칸 채우기보다는 보기들 나열했을 때 맨 끝에 거하고 맨 마지막 것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보기 문제가 제가 조금 허를 때렸어요. 과당이 안 나왔었어요. 과당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채웠거든요. 물론 저는 순서를 이렇게 나열돼 있어도 이 서당이 가운데 있고 이것도 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일 끝에 첫 번째 거와 맨 마지막 걸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기 문제 중에 맨 마지막에 유당이 있던 문제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번인가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맨 첫 번째 거와 맨 마지막 거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4번. 마요네즈의 제조 방법 중 거리가 먼 것은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유화성 식품이에요. 기름하고 물을 이 계란 노른자인 레시틴이 친하게 만들어서 얘가 섞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호화식품이다라고 나왔어요. 호화는 뭐예요? 탄수화물을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알파라고도 얘기한다 했죠. 물을 넣고 가열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한 게 호화라고 했습니다. 마요네즈는 가열해서 익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아밀로펙틴이 찹쌀이 맵쌀보다 끈적이는 이유는 뭐예요? 아밀로펙틴이 100%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맵쌀에는 아밀로펙틴이 8, 그 다음에 아밀로스가 2가 들어있고, 찹쌀은 100으로 들어있죠. 80대 20으로 들어있고. 그래서 찹쌀이 훨씬 더 끈적끈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의 표준 공전 온도 볼까요? 20도입니다. 이건 암기하세요. 20도예요. 다음 중 보기가 쫙 나열됐으면 20도가 정답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튀김용 기름으로 좋은 것은? 자, 이거는 조금 어떻게 기억이 안 나시면, 사실 발연점을 다 외우시면 좋긴 하지만 발연점을 못 외우시면 이 보기 중에서 제일 안 걸쭉한 거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이 조금 더 걸쭉하죠. 들기름도 좀 걸쭉하죠. 올리브유도 굉장히 걸쭉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제일 포도씨유가 가열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를
해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올리브유로도 계란 후라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맞지 않거든요.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요. 그걸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연점이 낮은 거는 절대 튀김 기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튀김은 160도에서 180도이기 때문에 발연점이 200도가 넘어가는 제품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보기가 콩기름이 나왔거나 옥수수유가 나왔다면 포도씨유도 정답이 아니에요. 이 옥수수유와 콩기름이 정답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시판되어 있는 나와 있는 기름 중에 콩기름과 옥수수유가 이 발연점이 270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콩기름과 옥수수유가 나왔다면 걔네가 정답인 거고요. 이 보기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해 먹을 때 볶음용으로 쓸 수 있는 기름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38번. 다음 중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나왔습니다. 자, 젓갈. 젓갈을 고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젓갈도요, 어느 정도 이 김치처럼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살짝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아닌 젓갈들도 많지만. 그래서 다음 중 발효식품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콩조림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39번 볼게요. 김 보관할 때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김은요, 여러분들이 상온에다가 오래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눅눅한 냄새가 나게 돼요. 근데 김의 종류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김하고 조미가 되어 있는 김이 있고요. 구운 김이 있고요. 굽지 않은 김이 있는데, 만약에 굽지 않는 김이라면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운 김이라면 제습제 있죠. 우리가 실리카겔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걔를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분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햇볕을 받으면 얘네가 산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을 보관할 때는 일단 햇볕을 피하셔야 되고요. 수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낮은 온도에 보관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저온과 온도가 나왔어요. 온도를 유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 낮은 온도로 보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온을 유의해야 될까요? 오히려 여기 만약에 고온이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고온은 유의할 게 맞는 거니까요. 하지만 김이 저온에 있다, 낮은 온도에 보관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중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하면 온도가 아니라 요 저온인 거죠. 자, 온도가 낮은데 보관했을 때는 우리가 유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곳,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보시면 되고요. 자, 41번. 다음 중 노화와 거리가 먼 것. 자, 우리 노화가 먹는다 했어요. 떡이 딱딱하게 굳는 거, 밥이 굳어지는 걸, 그걸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했거든요. 수분이 15% 이하일 때 노화가 진행이 될까요? 아니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식빵은 굳는데 쿠키는 굳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수분 함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2번. 냉장 보관할 때 나타나는 증상과 거리가 먼 거.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거리가 먼 거. 바나나 껍질 검게 변하는 거 맞습니다. 식빵이 굳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걸 식빵을 냉동실에 보관했다면 굳지 않았을 텐데 냉장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굳는 거거든요. 자, 감자, 솔란이 생성될까요? 아니요. 감자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왜 보관하시면 안 되는 거냐면 저온, 냉의 장애를 입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속살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보관하지 않는 거지. 솔라닌이라는 건요, 싹 부분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곳에 햇볕을 내리쬐면 얘네가 자체적인 수분으로 인해서 싹이 트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덜 익은 감자였을 때. 그래서 솔라닌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43번. 가열하여 조리하여도 예방이 어려운 거. 황색 포도상 규균 식중독이죠. 자, 우리 황색 포도상 규균 식중독 뭐였어요? 여러분들, 독소용 식중독이었고요. 조리사가 화농성 질환, 염증이 있는 상처를 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이 황색
포도당 규균 식중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의 예방법은 뭐냐? 조리사가 상처가 나 있으면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염증이 나는 사정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열을 해도 예방 자체가 균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가열해도 조리가 예방이 어려운 건 바로 황색 포도당 규균. 근데 저기서 지금 보기가 황색 포도당 규균이 식중독가 나와서 있지, 만약에 보거 중독, 보거 독소가 뭐였죠? 테트로도톡신. 자, 테트로도톡신이었으면, 보거 식중독이었으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입니다. 보거독도 가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보기 문제 중에 황색 포도당 규균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43가지의 문제는 정말로 제가 시험을 최근에 3번 이상 보면서 기억나는 대로 제가 시험 보자마자 바로바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앞두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더라도 보셔서 이거를 암기하시고 시험 가셨을 때 이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 문제만큼은 꼭 정답으로 맞추셔서 합격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시험을 볼 예정이에요. 시험을 보고 바로바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